또 통풍은 완치되는 병이 아니다, 또 불치병이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절대 불치병, 완치병 아닙니다.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약을 잘 드시면 얼마든지 치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하지 마시고 꼭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통풍의 임상을 볼까요? 통풍은 이제 4단계라고 합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우리 혈액에서 요산 농도가 높지만 전혀 증상이 없는, 즉 발가락이 아프지 않은 단계가 있어요. 이것을 증상이 없는 무증상 고요산 혈증 단계라고 합니다. 이 단계는 뭐 치료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경과 관찰하고 생활습관 교정하고 또 요산이 올라가는 다른 원인이 없는지 찾아보고 동반 질환을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불에 데인 것처럼 시작이 분명한 강력한 통증이 옵니다. 처음에 갑자기 발가락이 아픕니다. 급성 통풍 관절염이 되고요. 또 이것이 증상이 없는 시기가 지나갑니다. 이걸 무증상 가늘기 통풍이라고 하고요. 사실 이런 가늘기 때는 증상이 없으니까 우리 환자분들이 내가 정말 통풍을 앓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럴 때 한번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사실 이제 이럴 때 잘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죠. 재발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이제는 굉장히 만성적으로 발가락이 아프고 염증이 올라가고 가라앉지를 않죠. 또 결절, 혹이 생깁니다. 그때를 우리가 만성 결절성 통풍이라고 합니다. 이 단계를 거쳐가게 되고요. 물론 아주 초기에 관리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또 통풍은 어디에 생기는가? 압도적으로 발가락에 많이 생깁니다. 엄지발가락에 가장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 발등, 발목, 그리고 무릎에 생기고, 이것이 이제 만성화되면 이런 이제 상지에 오게 되고 뭐 손가락이나 팔꿈치에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급성 통풍 관절염 굉장히 아프죠. 발가락을 이렇게 쥐고 응급실에 오는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특별히 엄지발가락의 중족지 관절이 많이 붓고 아픕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양쪽 발가락이 동시에 아픈 법은 없어요. 한쪽이 아픕니다. 왜 엄지발가락이 가장 먼저 생기고 많이 아플까? 여러 가지 연구를 하지만 뭐 확실히 증명된 것은 없지만 통풍도 이 체온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가장 따뜻한 데가 어딜까요? 심장 쪽이겠죠. 우리 심장에서 가장 거리가 먼데 역시 발가락 쪽이겠죠. 그래서 그 발가락이 상대로 체온이 낮고, 체온이 낮은데 통풍 결정, 이제 크리스탈 결정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지발가락이 많이 아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가라앉고 가늘기가 지나고 만성 결절이 생기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혹이 생기고 굉장히 많이 아파요. 그런 덩어리가 있고요. 주사기로 뽑아보면 하얀 백목 같은 물질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결절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상지까지 와요. 그래서 귀에도 생기고 손가락에도 생기고, 딱 보면 뭔가 더글더글한 혹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되면 사실 관절도 망가지고 뼈도 녹아서 없어집니다. 2단계까지 오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2단계까지 왔다면 정말 철저하게 요산 저하제를 복용해서 요산 수치를 낮춰야 됩니다. 낮추게 되면 이런 결정이 이렇게 녹아서 없어지기도 하고요. 안 없어지면 이제 수술로 제거할 수도 있겠습니다. 진단을 볼까요? 통풍의 진단은 관절액을 뽑아서 그것을 평광현미경으로 봐서 이들 아주 바늘 모양이 뾰족뾰족해 보이는 저 통풍 결정 크리스탈을 보는 것이 확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거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하겠죠. 관절 천자도 해야 되고 평광 현미경도 있어야 되죠. 저런 이제 시설 설비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통풍의 진단 기준이 최근에 좀 바뀌기는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영상으로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엑스레이에서 엄지발가락을 보시면 많이 뼈가 이렇게 파괴된 소견이 있습니다. 저런 것들을 보거나 우리가 듀얼 에너지 CT라는 CT 촬영을 하게 되면 녹색이 보이는 것이 통풍 결정이 됩니다. 저런 게 보이거나 아니면 빨간 박스로 표시한 부위가 우리가 통풍 결정이 이제 쌓여 있는 것이 통풍 결정이 되겠는데, 그런 식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그런 엑스레이를 찍거나 CT 또는 초음파를 통해서 영상 진단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진단 기준은 2015년에 미국과 유럽 류마티스 학회에서 진단을 제시를 했고요. 굉장히 강력한 통증이 엄지발가락이나 발목, 발 중간 부위에 생기는 경우, 그리고 이런 통풍 결절이 있는 경우, 그리고 피검사에서 유산 수치가 높은 경우, 그리고 영상 검사에서 엑스레이, CT, 초음파에서 나오는 경우, 이렇게 수치로 해서 총 23점 중에 8점 이상이면 통풍으로 진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제 통풍을 보는 선생님들은 잘 알고 계시고요. 저 기준으로 우리가 통풍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통풍의 치료와 예방을 볼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치료하고 다시 재발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예방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가 급성 발작이 생기면 빨리 통증을 가라앉혀야 됩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통증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후전을 시키게 되고요. 또 통풍 관절염의 재발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풍이 처음에는 관절에 생기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제 신장, 콩팥에 요산 결석이 생기거나 만성 콩팥병을 일으킵니다. 이런 장기 한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비만,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이런 동반 질환들을 잘 관리하시는 것이 통풍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통풍 치료가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우리가 데이터를 내보면 절반도 안 돼요. 이게 저희가 복약 수능도가 떨어진다고 표현하는데, 복약 수능도가 가장 나쁜 질환 늘 1, 2등을 다툽니다. 골다공증 또 통풍 두 질환이 정말 복약 수능도가 떨어지죠. 왜냐하면 증상이 없을 땐 전혀 안 아프거든요. 근데 사실 안 아플 때 이때 약을 잘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또 환자들이 아플 때만 치료하잖아요. 안 아프면 병원에 오지도 않죠. 그러면 요산 저하제가 복용이 안 되니까 또 치료가 좀 어렵고요. 또 요산 수치가 정상이 되면 나는 다 낫다 이런 생각으로 치료를 중단하고 약을 안 드시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가 또 어렵게 되고요. 또 검사하지 않고 약만 드시는 분들이 또 많이 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검사 수치에 따라 약 복용의 간격, 용량을 결정해야 되는데 약만 드시게 되면 또 통풍이 잘 재발을 합니다. 또 통풍은 완치되는 병이 아니다, 또 불치병이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절대 불치병, 완치병 아닙니다.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약을 잘 드시면 얼마든지 치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하지 마시고 꼭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위험인자를 관리하는 것이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남성들은 특히 위험인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비만한 경우에 체중 조절하시고 술 끊어야 됩니다. 끊으시고 또 탈수를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름에 굉장히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하는 게 좋고요. 동반질환,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든지 고지혈증, 동맥경화, 만성 콩팥병 관리를 잘하면 확실히 통풍 재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통풍은 정말 많은 대사 질환과 관련성이 높아요. 즉 형제 질환이다 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들을 같이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약 중에서 이뇨제를 드신다면 이뇨제를 꼭 중단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혈압약을 드신다면 혈압약 중에서 로자탄이나 아니면 칼슘 채널 억제제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혈압도 낮추고 요산을 배설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약을 드시면 일거양득이 되겠죠. 또한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스타틴이나 아니면 페노파이브레이트라는 약물이 있는데, 이런 약물을 드시면 고지혈증 관리도 되고 통풍 관리도 됩니다. 이런 약을 드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급성 발작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 다리를 올려주는 것이 염증을 줄여주겠죠. 얼음 찜질을 하시고요. 진통소염제를 빨리 복용하는 것이 좋고 빨리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병원에 오시게 되면 이런 진통소염제 또는 코리친 또는 스테로이드를 먹거나 주사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만성 통풍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통풍 예방 약제를 투여하게 되고요. 또 요산을 떨구는 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이로릭 또는 페브릭이라는 약 또는 유리논이라는 약을 쓰게 되는데, 이런 약들을 꾸준하게 드시는 것이 만성 통풍을 치료 또 예방하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만성 통풍을 잘 유지하다가 갑자기 급성 발작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 경우가 제일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먹고 있는 요산 저하제는 어떻게 할까?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요산 저하제를 중단할까요? 아니면 용량을 늘려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약으로 교체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 약을 먹다가 급성 발작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 약이 효과가 없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풍 발작은 언제 잘 생기냐면 요산 수치가 이제 높은 상태로 있거나 낮은 상태로 있는 경우엔 잘 안 생겨요. 이 수치가 올라가거나 갑자기 내려올 때 잘 생깁니다. 그래서 급성 발작이 생기더라도 현재 드시는 약은 그대로 복용을 하셔야 돼요. 그대로 복용을 하시면서 급성 발작을 같이 치료하는 것이 치료의 가장 중요한 또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 통풍 생활 수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Go for 6라는 어떤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풍 치료는 요산 수치를 6 이하로 조절을 한다. 그리고 이런 혈압을 잘 관리한다. 혈당을 잘 관리한다. 고지혈증 관리를 잘한다. 이런 이제 기준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류마티스 학회에서 통풍 환자의 5대 생활 수칙을 발표를 했습니다. 보시면 통풍은 만성 질환으로 평생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요산 저하제는 정말 꾸준하게 평생 복용한다는 마음으로 복용을 해 주셔야 되고요. 요산 농도는 똑같습니다. 6 이하로 잘 유지를 해 주시고요. 성인병,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을 같이 관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생활 습관, 음주, 과식, 또 과당을 많이 드시는 이런 생활 습관을
꼭 교정해 주시는 것, 이 5가지 생활 수칙을 잘 지켜주시면 굉장히 건강하게 잘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통풍은 나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꼭 참고하셔서 통풍을 잘 관리해 주시면 나을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 질환을 뭐 불치병이다 또는 치료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내과학회 유튜브 채널 많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